있는 소액 투자를 먼저 취득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제분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상담 받으시고 적절한 물건 추천 받으셨으면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93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이경민 대표님, 저는 2주택자입니다.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 2배 정도 나올 것 같아 부담돼요. 매도할지 아니면 35세 무주택 자녀가 있는데 1억 5천 정도는 모아놨더라고요. 자녀한테 증여할지 고민입니다. 재산을 불려주고 싶은데 괜히 집만 되는 게 아닐지 걱정되네요. 속 시원한 해답 주시면 감사하겠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꿈의 그린 35평에 거주 중이시고 강선마을 14단지 25평에 전세 3억 2천, 그리고 만료는 8월이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분에게 매도하시는 것보다 자제분에게 증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그리고 우리 자제분은 지금 현재 무주택으로서 반드시 1주택이 아닌 2주택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부담 없는 2주택으로 가라. 근데 2주택에 있어서 우리 자제분은 부담이 아예 없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2주택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물건 추천 다시 재상담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 드리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염역 일대이죠.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두산 아파트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합 설립이 얼마 전에 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아파트고, 뭐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은 바로 꿈의 그린 아파트 킨텍스 쪽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2주택으로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할지 매도할지 걱정이 있으신데 저는 증여 쪽으로 당연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현재 킨텍스 쪽에 있는 꿈의 그린 아파트에 거주 중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의 지금 공시 가격을 제가 찾아보니까 약 10억 정도 지금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B라는 아파트인 우리 강선마을 14단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아파트에 지금 전세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 전세가 지금 3억 2천에 맞춰져 있고 이제 8월이면 계약갱신이 만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전세 금액이 신규로 진행할 경우에 한 4억 5천에 맞출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우리 자제분 현금이 약 1억 5천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강선마을 같은 경우에 공시 가격이 약 4억 5천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2주택을 보유하다 보니 올해 공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부세가 약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매년 그거보다 더 배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좀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강선마을을 매도할지 아니면 자제분한테 증여할지 말씀을 주셨는데 자제분한테 반드시 증여하셔라. 자, 그 이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 9천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강선마을이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이 났고 제가 보기엔 한 5년에서 10년 안팎이면 다시 신축 아파트로 입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부담금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1억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25평 기준에서 얼마까지 올라갈까를 기준 삼아 본다면 좋게 못해도 10억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훨씬 더 이 강선마을에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셔라. 자, 이 아파트의 지금 증여 재산가액을 따져본다면 지금 앞전에 거래된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달에 증여를 받는다면 요 앞전 6개월 전에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는데 약 7억 1,500만 원이 실거래가 찍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세를 만약에
4억 5천으로 신규 전세를 마칠 경우에 증여 과세가액과 함께 해서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라고 한다면 약 3,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도 내셔야 되는데 4억 5천의 공시가격에 대한 증여 취득세를 수증자인 또 자제분이 내셔야겠죠? 약 5,6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자, 그렇다면 도합 얼마가 발생되냐? 8,800만 원 정도가 이제 수증자인 자녀가 지불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9천만 원 갖고 충분히 우리는 강선마을 신축 아파트가 될 소지가 있는 25평 그 기준인 9천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제분이 9천만 원 갖고 신축 아파트 25평 어떻게 구입합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주택을 9천만 원 갖고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주택 신축 아파트 갈 수 있는 요지가 생기는 거다. 또 두 번째, 현금 1억 5천에 9천만 원을 제외한 6천만 원이 있죠. 이 6천만 원 갖고 뭐 해야 되냐면 서울에 소액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6천만 원 갖고 갈 수 있는 소액 투자처들이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재상담을 받으셔서 물건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반드시 6천만 원 갖고 우리는 2주택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2주택. 자, 여기에 세 번째, 이 소액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경우에 어떤 세제 혜택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도세, 종부세 이런 합산 배제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 뭐라고 했죠?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선정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양도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자제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면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 1항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대한 이 법령이 열거되어 있고요.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8호 남목을 보시면 종부세에 대한 합산 배제에 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양도세와 종부세 이 합산 배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에 제외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걸 취득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합산 배제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그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에 다 두 개 다 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 법령이 뭐라고 적혀 있냐. 자, 만약에 우리 부모님과 자제분이 하나의 1세대라고 만약에 가정할 경우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이상을 보유했잖아요. 지금 킨텍스를 보유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주택 이상이죠. 이걸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녀분이 이렇게 취득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제분과 부모님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세대라고 한다면 각각 1세대인 거죠. 그럼 따라서 자제분이 독립된 세대에서 1세대였죠. 여기에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했습니까? 우리 자제분은 무주택자입니다. 그죠? 무주택 1세대이죠. 따라서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세대 1주택 이상 이 보유한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따라서 이거는 무주택을 얘기하는 거다. 무주택. 자, 그러면 무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 예전에 줬던 그런 세제 혜택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증여를 먼저 받는 것보다
자재분은 6천만 원 갖고 서울에 소액 투자를 먼저 선취득하셔야 된다. 선취득. 그리고 9천만 원 갖고 증여세 내고 나머지 강선마을을 후취득하셔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선취득과 후취득은 완전히 다르다. 선취득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서울에 있는 소액 투자를 먼저 취득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무주택으로서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 그대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 번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는 거다. 아예 한 푼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종부세가 약 1,500만 원 나왔는데 자제분한테 넘기게 된다면 11억까지 공제 아닙니까? 그러면 종부세 한 푼 나오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자제분도 마찬가지 강선마을이 들어와서 4억 5천의 공시가격이 생겼지만, 그리고 주택이 또 들어와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생기면 공시가격 합산이 6억이 넘어갈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때문에 이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강선마을에 대한 공시가격 11억까지 1세대 1주택 11억까지는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되더라도 공시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합산 배제로 인해서 종부세가 한 푼 나오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제분은. 따라서 우리 자제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종부세가 아예 나오지 않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양도세도 나중에 강선마을 신축 아파트가 돼서 나중에 양도가액이 계속 높아져서 양도 차익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고 강선마을 1주택으로서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 거주를 한다면 비과세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이 서울의 소액투자처도 마찬가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로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장특공제 혜택까지 다 받아보면서 이렇게 양도가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우리 자제분은 어느새 2주택으로 전환이 돼버린 겁니다. 2주택. 그러면 우리는 서울의 똘똘한 서울의 소액투자처가 또 확보가 되면서 또 경기도 일대의 똘똘한 우리 신축 아파트가 될 소지가 있는 강선마을 아파트를 잘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매도하시는 것보다 자제분에게 증여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증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는 소액투자처를 먼저 취득하셔야 됩니다. 이걸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신축일 경우에 취득세도 감면되고 재산세도 75% 감면이 됩니다. 또 여기에 종부세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또 여기에 양도소득세도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가 있죠. 강선마을을 2년만 거주하게 된다면 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제분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반드시 2주택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상 이후에 다시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적절한 물건 추천 받으셨으면 합니다.